생활문화 플랫폼 사업은 공모 지원 사업인데요. 나의 일상의 이야기에서 시작된 활동을 매개로 해서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확산해 나가는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활문화 플랫폼 사업에서는 중요한 세 가지 그룹이 있는데요. 생활문화 디자이너, 기획자, 그리고 컨설턴트 세 가지 그룹이 있습니다. 제가 생활문화 플랫폼 사업을 담당한 지도 벌써 3년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처음 1년 차 이 사업을 맡았을 때는 이런 분야가 너무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무엇일까? 이 사업이 왜 필요할까? 이런 활동들을 하는데 왜 지원을 해야 할까라는 의문점들이 제 스스로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1년 차, 2년 차, 3년 차를 지나면서 생활문화 플랫폼 사업에서 남기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남는다는 게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생활문화 플랫폼의 정의는 나로부터 시작된 이야기, 나로부터 내가 좋아하는 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들과 내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들이 커지다 보면 결국 문화가 되는 활동이라는 것이 이제 생활문화 플랫폼 사업인 것 같아요. 생활문화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데 일상에 있는 것들을 조금 재미있게 모아서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대화의 장이나 문화의 소통장을 판을 깔아주는 사람입니다. 저의 일상은 어느 직장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혼자 프리랜서로 일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아이들 혹은 어르신들을 주로 많이 만나왔었어요. 그런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던 게 아주 제일 좋았고요. 작년에 냉장고 파먹기라는 활동을 하면서는 사실 인생 선배님들의 조언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주최했지만 정말 요리에 대한 그런 교육 아닌 교육도 받고 누군가에게 뭔가 도움을 조금 많이 받았던 해였던 것 같은데 서로의 부족한 면들을 채워주게 되더라고요. 제가 상상하던 것들을 여기 현실이 되게 해주는 곳, 내가 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 일일까라는 어떤 그런 의문에 가치가 있다라고 대답해주고 지지해주는 곳, 제가 살아온 것보다 또 다른 삶을 살게 되는 어떤 전환기를 계속 맞이하잖아요. 그냥 제 삶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도 계속 참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가치를 자꾸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여태까지는 저는 제가 즐기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만나는 것도 일이고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도 일이고 모든 게 다 일이었거든요. 근데 4년 차가 되면서 이게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내가 먼저 즐겁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게 왔고요. 그래서 좀 제가 즐거우려고 제가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제가 나누고 싶은 거를 저희 선생님들하고 같이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변화가 됐고 그런 것들이 계기로 인해서 조금 더 생활문화에 선생님들하고 같이 나누는 것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선생님들은 저한테 다 귀인이세요, 귀인. 그분들을 만나서 제가 변화를 했고 그분들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 기차를 계속 하고 있는 원동력인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제가 바람이 있다면 그분들은 정말 5년 전에는, 3년 전에는, 2년 전에는 그냥 일반적인 마을의 그냥 주부님이셨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저랑 관계를 맺고 저희 쉼터에 와서 관계를 맺으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2년 동안 정말 저희가 즐거웠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깨달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 선생님들한테 가지고 있는 바람은 그대들이 가지고 있는 즐거움을 이제는 주변들과 한번 나눠보자. 나누는 첫 발걸음이 내년을 시작을 해서 다시 생활문화 플랫폼 6년차가 아니라 생활문화 플랫폼 1-2 이렇게 시즌이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의 50세를 오후 한 4시에서 6시로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 아니 우리가 한 낮 12시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우리는 낮 12시에는 엄마로서 아이들을 모두 보내고 굉장히 한가하고 편안한 시간을 보내요. 근데 우리의 일상이 거의 그 시간에 우리를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우리는 낮 12시의 기록을 새로이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우리 6시 하지 말고 낮 12시로 하자. 그리고 우리의 일상도 낮 12시에 우리의 일상을 기록해 보도록 하자라고 해서 올해 2020년은 낮 12시 스스로의 시간을 기록하는 과정들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사업을 하고 무엇을 하는 것의 궁극적 목표는 행복하자였거든요. 뭐 삶의 행복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역할에 있는 사람이 엄마로서로만 삶을 행복하게 다 만들어서 갈 수 없잖아요. 자기 이름이 불려지고 자기의 생활이 있고 또 자기의 역할이 있어야 엄마로도 행복하겠지만 정말 자기 존재로서 행복한 것이 필요하잖아요. 자기 삶의 문화들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자꾸 쌓여지고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모이고 플랫폼이 되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렇게 쌓아가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의 희망이에요. 플랫폼이라는 게 모이는 곳이잖아요. 누구든지 편안하게. 그러니까 생활 문화가 이렇게 규정되지 않고 누구든지 생활에서 일상에서 모이고 만나고 거기서 뭐가 만들어지고 보이는 공간이 됐든 뭐 보이지 않는 공간이 됐든 한 사람도 플랫폼이 될 수 있거든요. 지금 5년 차 지금 와보니 저희가 처음에 기대했던 기존의 공모 사업하고 좀 차별화된 사람의 좀 중심을 좀 맞추고 이런 기대들을 했었는데 5년을 돌아보니 일상을 문화의 주체로 살아가는 분들이 꽤 많아졌다는 거라는 거죠. 감동적이고 또 따뜻한 이야기가 가장 많은 사업일 거라는 확신이 좀 있어요.